안녕하세요. 골방 커스텀입니다. 골방 시즌2 오픈 기념으로 예고해드린 은온 Y3 조립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Y3는 고급형입니다. 고급형으로 휠셋은 K펀, 라이트 프로 K펀 휠셋이고요. 약간의 경량화된 휠셋입니다. 그리고 카본 부품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포스트가 카본이고요. 그리고 핸들바도 카본입니다. 그리고 크랭크셋, 중요한 크랭크셋도 카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카본 안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으로는 베루트 안장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3단 구동계는 LT 우드라는 제품입니다. 3단에 최적화돼서 나온 원터치 시프터고요. 뒷트레일러도 마찬가지로 LT 우에서 나온 3단 시프터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암은 인치업 브레이크 암을 사용하고요. 세븐클락이라는 제품인데 의외로 이게 경량화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또 인치업 브레이크 중에서는 가성비가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품군들은 조립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14인치 카본 포크입니다. 상당한 경량 제품이고 에이스 제품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마감이 아주 상당히 훌륭한 카본 포크입니다. 자, 피봇 보스도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괜찮은 포크라고 보여집니다. 16인치용 포크였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14인치 전용으로 나온 카본 포크입니다. 자, 체인링은 경량 체인링 50T 경량 체인링으로 세팅이 될 예정입니다. 자, 카본 크랭크셋인데요. 상당히 고가의 카본 크랭크셋입니다. 상당히 가볍고 또 만듦새도 꽤나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쪽 체인링이 체결되는 부분 쪽은 약간 거친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도 처음 보는 거라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온 Y3의 프레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차대는 14인치를 기본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인치로 조립을 하기 위해서 인치업을 할 예정이고요. 다운의 K3 프레임과 거의 모양이 같은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쪽에서 같은 공장에서 제조가 된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탑튜브의 그 데칼은 헤어라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헤어라인 스티커를 겉에서 붙인 느낌입니다. 블랙과 옐로우 투톤으로 조합이 되어 있고요. 이 투톤 조합의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투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 카본 포크부터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본 포크의 구성품을 보겠습니다. 헤드셋 구성품이죠. 일단 크라운 레이스가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컴프레션 링이 있고 헤드셋 컵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대왕 볼트로 마무리 조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컴프레션 링은 아시다시피 홈이 있어서 그냥 지그시 눌러주면 바로 쉽게 결합이 되는 형태입니다. 헤드 튜브에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션 링을 덮어서 유격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위에 헤드셋 컵을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핸들 포스트는 고정형 핸들 포스트입니다. 전체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길이는 약 44cm, 45cm 정도 되고요. 보통은 이게 이 핸들바 물리는 중간부터 재서 중간부터 이쪽 뭉치 쪽 가운데 뭉치 이렇게 접어 들어가는 부분까지 재죠. 그래서 40cm형 핸들 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들 포스트를 끼워주고요. 다음에 대왕 볼트를 베이싱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풀리지 않게 록타이트를 좀 발라주죠. 대왕 볼트에. 나사산이 혹시라도 잘못 물리지 않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결이 되지 않으면 나사산이 잘못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죠. 최대한 돌려서 대왕 볼트는 너무 엄청나게 강하게 조이는 건 아닙니다. 적당히 유격이 없을 정도로만 조여주시고 적당히 조여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핸들 조향이 아주 부드럽게 뻑뻑거리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좀 앞뒤로 했을 때 유격이 없어야겠죠. 그 후에 자 이쪽 뭉치 쪽 6mm를 강하게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크랭크셋을 조립해 볼 텐데요. 비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크 8 이것도 역시 중국 제품 같습니다. 외장 비비인데 스페이서가 이제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체인라인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드라이브 사이드 쪽에 하나 그리고 논 드라이브 사이드 쪽에 2개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라인에 따라서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 비비 스페이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중간에 이 부품이 들어가게 되면 정확하게 비비 쉘에 맞게 맞춰주지 않으면 또 어느 일정 부분이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 스페이스를 꼭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 부품을 그냥 빼고 사실 조립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일단은 비비 아직 체인 라인에 대한 정확한 걸 모르기 때문에 비비 스페이서를 드라이브 사이드 쪽에 하나, 논 드라이브 사이드 쪽에 2개를 넣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하나만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넣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중간에 부품 때문에 더 이상 체결이 안 되는데 이 정도 유격이 생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개를 넣겠습니다. 두 개를 넣고 다시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비까지 체결을 했는데요. 아마도 몇 번은 뜯었다 뺐다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본 크랭크셋을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이닝 볼트가 블랙이 아신 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 경량 체이닝 같은 경우 디자인이 상당히 이쁜데 크랭크암 볼트와 크랭크암과 체결될 때 이쪽 부분들이 조금 디자인적으로 좀 맞지가 않아서 그 부분도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쪽 논드라이브 사이드 쪽이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넌드라이브 사이드 쪽이 너무 부족해서 크랭크암이 체결 자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비비 스페이스를 완전히 빼주고 안에 있는 그 중간 부품까지 좀 빼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중간에 있는 이 부품을 빼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비비 스페이스도 빼고요. 비비 스페이스까지 빼고 다시 조립을 해줬습니다. 자, 비비 크랭크 축이 이 정도로 나와야 기본적으로 조립이 되겠죠. 뻑뻑하지 않게 조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드라이브 사이드 쪽에 하나를 넣어줬잖아요. 넣어주니까 이 조이기도 전에 사실 뻑뻑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Y3 프레임 같은 경우는 스페이서를 완전히 다 양쪽 다 빼주고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BB 스페이서를 드라이브 사이드 쪽도 빼줬습니다. 한마디로 양쪽 다 스페이서 없이 바로 조립을 합니다. 혹시 이제 체인 라인 관계상 뭐 2mm나 1.5mm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비비 스페이서 없이 이제 비비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자, 논드라이브 사이드 쪽 비비 크랭크 축이 조금 더 바깥으로 나왔죠. 자, 상당히 부드럽게 잘 돌아가면서 유격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크랭크셋 조립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아주 구름성이 엄청 좋네요. 유격도 없고요. 뒷트레일러 행어도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임테이프도 한번 감아보죠. 자, 튜브는 슈레더 방식의 튜브입니다. 켄다 거고요. 켄다 제품이고 1.25에서 1.5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튜브입니다. 타이어는 켄다 K 스마트 타이어고요. 16인치 중에서 이제 프리모 코멧 타이어가 있는데 그 제품을 거의 많이 따라한 것 같고요. 실제로 얘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 가운데 쪽 이 부분이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프리모 코멧이 이제 지우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프리모 코멧을 대체할 만한 지우개 타이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겠고요. 사실 이제 펑크나 이런 부분은 약간 취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디자인이 이제 노란색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 쪽으로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없는 타이어입니다. 그냥 편하게 끼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에 먼저 튜브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쪽도 들어가지 않게 양쪽 다 완전히 끼워준 상태에서 자, 한쪽 림부터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어 자체가 워낙 부드러워서 체결이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켄다 K 스마트 같은 경우에 실제로 16인치나 14인치로 갈수록 타이어 체결이 꽤 어렵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와이어 비드 같은 경우는 체결이 어려운데 이 K 스마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월하게 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단 라이트블록 K펀 힐셋이고요. 구름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한번 체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체인 라인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저 BB 스페이서가 들어가 있으면 거의 라인이 좀 애매할 뻔했습니다. 사실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쩌면 체인링 자체를 안쪽으로 넣어줘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저단 쪽에서 많이 이제 꺾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쪽은 QR도 가능하고 그리고 볼트 방식도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이 제품은 볼트 방식으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R로 할 경우에는 약간 QR 자체를 가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스페이스나 이런 거 없이 드랍아웃 쪽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16인치) 경우에 앞쪽 간격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실새까지 한번 가조립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시고요. 상당히 멋스럽죠. 네, 이제 브레이크 암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쪽에 좀 끼워주고요.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이쪽 와샤들이 지금 얇은 쪽에 껴져 있죠. 이쪽은 두꺼운 게 껴져 있는데요. 지금 한번 대보면 알 수 있겠죠. 지금 거의 지금 시트 스테이 쪽하고 일자를 이루고 있는데 약간 두꺼운 게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일단은 얇은 걸로 한번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고착화된 볼트들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볼트류 쪽에는 그리싱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픽싱 볼트가 또 3mm네요.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아쉽네요. 짱짱합니다. 포크 피봇 보스가 아주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멋스럽습니다. 엄청 짱짱합니다. 자, 카본 포크, 카본 핸들바입니다. 가조립을 해두고요. 브레이크 레버. 상표가 안 보이면 좋겠는데요. 빡빡하네요. 레버 위치를 적당히 잡아주고요. 오른쪽은 시프터가 먼저 들어가겠죠. 일단 기본적인 가조립이 된 Y3 커스텀입니다. C포스트는 이제 조립할 때만 쓰는 쇳덩이고요. 제가 지금 축구를 하러 가야 돼가지고 잠시 다녀온 후에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일단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